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혜진이라는 여대생이 살고 있었다. 여름 방학 동안 룸메이트가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혜진은 혼자 아파트를 지키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오래되어 여러 가지 미신과 괴담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혜진의 집 화장실에 있는 커다란 거울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았다. 밤이 되면 거울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는 소문이었다. 처음 며칠간 혜진은 별다른 일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혜진은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다. 술에 가볍게 취한 상태였지만 명확히 들려오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시 혼란스러웠다. 불안해진 마음을 안고 그녀는 천천히 화장실로 다가갔다. 화장실에 들어간 혜진은 급히 불을 켜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물방울 하나도 묻어있지 않은 완벽히 건조한 수도가를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안심을 주려 했지만 그때였다.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혜진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거울 속 여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혜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마치 직접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나를 보았으니 이제 나와 함께해야 해. 전혀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깜짝 놀란 혜진은 문을 꽝 닫고 방으로 돌아와 덜덜 떨며 이불을 뒤집어썼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억지로 잠을 청하며 토요 새벽을 맞이했다. 그 후로 혜진은 밤마다 그 여자와 마주쳤다. 그리고 점점 혜진의 꿈속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여자는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창백한 피부에 길게 늘어진 검은 머리, 그리고 피어나는 붉은 입술을 가진 여인은 혜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며 혜진을 거울 속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혜진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친구들은 그런 혜진을 보고 걱정했지만 그녀는 이 괴현상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렇게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혜진은 인터넷을 통해 이 괴담의 유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혜진의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그 자리에는 한 여자가 살던 오래된 집이 있었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살을 선택했는데 그 장소에 바로 거울이 걸려 있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원호는 계속 그 거울에 갇혀 있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점점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혜진은 고민 끝에 한 무속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 무속인은 혜진에게 거울을 깨부수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주문을 내렸다. 혜진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어 용기를 내기로 했다. 밤이 되자 혜진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거울 앞에 섰다. 깊은 숨을 쉬고 도끼를 들어 힘껏 거울에 내리쳤다. 터져나가는 금속 소리와 함께 거울은 산산조각났고 검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여자는 처음으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묘함이 찾아오고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그녀는 거울 속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혜진은 절대 거울 앞에 있는 자신을 오래 바라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존재하지만 이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대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밤늦은 시간 사람들에게 소름 돋는 경험을 제공하곤 합니다. 내가 대학교 때 일이야. 그때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자취하고 있었어. 월세가 저렴하고 학교랑도 멀지 않아서 혼자 살기에 나쁘지 않았지. 아파트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대부분의 세대는 비어있었고 복도는 항상 어두웠어. 게다가 복도마다 가끔씩 깜빡거리는 형광등은 어쩐지 으스스한 느낌을 주곤 했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문득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방문할 사람이 없으니 조금 이상했지만 혹시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문으로 다가갔지. 도어스코프를 통해 확인하려 했으나 밖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도 이상한 느낌의 문을 열지는 않았어. 초인종 소리는 다시 울리지 않았고 아무래도 장난이겠거니 하고 잊어버리기로 했지. 며칠 후 같은 시간대에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 이번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서 가만히 서 있었어. 초인종은 다시 한번 울렸고 그때 문 뒤편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리는 것 같았어. 귀를 기울이자 열어줘 열어줘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거야. 나는 놀라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걸까? 다시 도어스코프를 넘겨다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초인종도 더 이상 울리지 않았어. 다음 날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말했어.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장난일 거라며 웃어 넘겼지만 한 친구가 진지하게 말했어. 내 집 근처에 이상한 소문 있잖아. 들어본 적 없어? 그 친구는 그 동네에 오래된 귀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 옛날에 그 아파트에 살던 한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고 그 이후로 가끔씩 밤마다 그녀가 돌아온다는 소문이래. 나는 반반 믿고 반반 의심했지만 왠지 불안해졌어.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새벽 1시쯤이었어.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어서 충전기를 찾고 있었는데 또 초인종이 울린 거야. 그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이제는 무서움마저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 배터리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방 안은 고요했어.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렸고 그 속삭임이 다시 들렸어. 열어줘. 열어줘. 그때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방 안이 환해졌어.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도어 스코프를 다시 봤어. 이번에는 누군가 서 있었어. 하지만 그 그림자는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 순간 나는 결심했어. 마침내 문을 열기로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복도는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어. 아니, 사실은 누군가 있기는 했지. 문 앞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 나를 기억해줘. 그 쪽지를 본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났어. 그리고 다시는 그 주변을 지나가지 않았지. 가끔씩 인터넷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르곤 해. 그곳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 누군가 또 그 복도에서 속삭임을 듣고 있지는 않을까?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기숙사에서 벌어진 오싹한 사건입니다. 대학 2학년이 되던 해 민수는 학교 근처에 낡은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숙사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임산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기숙사는 오래되었고 복도는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기숙사에 대한 소문이 몇 가지 있긴 했지만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배정받은 방은 4층 가장 끝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은 전에 다른 학생이 살던 곳이었지만 갑작스럽게 방을 비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얘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 밤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운 민수는 피곤했던 탓에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려 민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이 늦게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잠길 듯 말 듯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민수의 방 앞에서 멈추는 듯 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던 민수는 문 밖에서 낮은 소리로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희미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도 민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소리는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들렸습니다.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고 결국 친구인 영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민수를 걱정하며 그날 밤 그의 방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쳐다보았고 둘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소리는 문 앞에서 멈췄고 다시 한번 속삭이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도와줘. 영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갑작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달려가며 확인했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점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확신한 민수는 기숙사 사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감은 잠시 고민하더니 민수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그 방은 한 학생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항상 조용하고 혼자 읽는 걸 좋아했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학생은 그 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그 방에 들어온 학생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꿈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사감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민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방에 계속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는 매일 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기숙사를 떠날 준비를 하던 날 민수는 그 방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학생이 쓴 마지막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누군가 날 찾아주길. 그 마지막 문구는 민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 학생은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을 기다렸던 것이고 결국 민수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방을 떠났고 그 이야기는 조용히 기숙사에 남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